이번에는요, 사면초가 신세가 된 이재명,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면초가라는 것은 항우가 완전히 궁지에 몰렸을 때 마지막에 한나라의 그 한신 장군이 항우를 몰아세워놓고 밤에 초나라 노래를 병사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악기도 초나라 음악을 악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우의 군사들 전부 다 뭡니까 고향 생각하고 이러느라고 다 처연해진 그런 심정이 되고 전의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항우가 그걸 보고 이제 끝났다, 그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면초가, 근데 이재명 후보가 사면초가 신세된 게 아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분위기가 한참 동안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후보보다 여론 지지율이 훨씬 높아져가지고 뭐 두 자리 숫자까지 그 차이가 나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기세를 올렸는데, 그것도 잠시. 그럼 그 여론조사의 그 여론 지지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등락을 거듭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한창 기세를 올리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추월당했을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더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지금 뭐 박빙 이러는데, 그 5차 범위 내에 들면 박빙은 박빙이에요. 근데 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끌던 그 여론조사 지지율을 지금은 윤 후보가 도로 이끄는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아주 뭐 초조해진 듯이 말이죠. 요즘 보면 울기도 하고 말이죠. 사과를 거듭하고, 거기다가 무슨 돈 뿌리는 그런 이 공약을 그냥 따발총 쏟아시 하고 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놨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국민 주머니에서 돈 빼서 당신들한테 주겠다는 거지. 이쪽 주머니에서 빼내가 이쪽 주머니에 넣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 인심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남의 돈 가지고, 국민 돈 가지고 국민한테 생색 내고 인심 쓰고, 아무리 선거지만 너무 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전번에는 장영하 변호사가 굿바이 이재명 이런 책을 내가지고 또 한번 이재명 후보를 난처하게 만들었죠. 근데 이번에는 또 보니까 이 이재명 연구회 뭐 이런 단체가 있답니다. 그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만든 단체라는데, 거기서 책을 냈습니다. 무슨 책을 냈냐면 이재명 허구의 신화 이런 책을 이제 냈는데 2월 초에 출간된답니다. 지금 이제 완료가 됐겠죠. 이 원고 작업은 끝났고 이제 출판사에 넘겨져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287쪽, 상당히 좀 두꺼운 책이에요. 그런 책을 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 후보 측에서는 친문이 아니고 친문 세력이 나를 반대해서 그런 거 낸 거 아니야 이 말이죠. 대선 경쟁 때 경쟁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같다,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 책을 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평가절하를 했는데, 어쨌든 뼈아픈 그런 내용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 후보 대표 공약이 기본소득이죠. 근데 이 기본소득이 조삼모사와 포장지 가리 이런 식으로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만 살짝 바꾼 거다. 또 포장지만, 본래 있었던 정책의 포장지만 살짝 바꾼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재원 마련 방식은 중산층 서민들이 받고 있는 조세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박탈해서 다시 기본소득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중산층이나 이런 데서 조세 감면을 해줬던 그 혜택을 싹 없애고, 받을 세금 다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선심 쓰겠다는 거죠. 기본소득 이래가지고, 또 이미 시행 중인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등을 노인기본소득 이렇게 하고, 아동기본소득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주겠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전 세계의 기본소득론자들과는 별천지의 개념이다. 다른 나라, 다른 학자들이 말하는 기본소득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이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재원 대책 있잖아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 이 대책 그걸 보면 이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뭐 별게 다 있네요. 경기도 어린이 신문에 기본소득 특집면을 제작하거나 어린이용 기본소득 책을 발간한다거나 중고교생 대상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이들한테까지 자기의 정책을 가지고 자기 정책 선전하기 위해서 애들까지 이렇게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네? 아무리 그렇지만 어른으로서는 자신이 정말 이것은 이게 정의다, 진실이다, 진리다 이렇게 확신이 가지 않는 한은 아이들 대상으로 자칫 왜곡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이라고 내놓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이랬다면 이게 참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이재명 표 브랜드로 주장해온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에 대해서는 무상교복은 광명시, 용인시가 먼저 했고 이미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또 했네요. 그 다음에 이 연구회가 이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는 척 하는 사람, 별거 아닌 것도 부풀려서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사람, 타인이 한 일을 자기의 공으로 가로채는 사람, 실제로 한 일은 보잘것없지만 말로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꾸미는 사람의 종합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글쎄요, 이분들이 말이 전부 옳은 건지 아닌지 저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공격을 받고 앞으로 이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냐를 보면 알겠죠. 만약에 그 고소 고발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내로라는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진실이 아니면 이 후보 측에서 당연히 민주당 측에서나 당연히 고소 혹은 고발을 하겠죠. 그럼 좀 지켜보면 알겠고, 또 홍기훈, 유재규, 김성호 이 전직 의원들입니다.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26명이 27일에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요. 이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소위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민주당,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등에서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데 힘을 모으는 영입 행렬에 동참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윤 후보를 지지를 선언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주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무능력 및 위선과 극단으로 치닫는 양극화, 남북 문제, 경제위기, 청년 실업 등으로 국민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위선적인 내로남불 정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맹렬히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나마 이러한 세력과 함께 했음이 부끄러울 정도로 나라를 엉망으로 망가뜨렸다고 공격했습니다. 예? 같은 편이 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상당 부분은 물론 그 사람들이 개별적인 느낌이겠지만은 그러나 상당 부분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직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도 아니라 3명씩이나 같이 참여한,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과 다 해가지고 26명이랍니다. 이 사람들이 괜한 말을 한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오죽하면 당을 떠나서, 예? 경쟁 상대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고, 예, 거기서 정권교체 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 여기서 같이, 예, 거기 참여해서 일하기로 했겠습니까? 예. 또 이제 이들과는 별개로 또 더불어민주당 울산 당원 200여 명이 26일 집단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답니다. 창피한 노릇이죠. 민주당으로서는. 예. 얼마나 인심을 잃었으면, 물론 뭐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이쪽 당에서 있다가 뭐가 불만이 쌓여가지고 저쪽 당으로 옮겨간다든가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중대한 이 국면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이거 좀 생각해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 되니까 이런 분위기가 뭐 이재명 후보는 아주 감각적으로 느끼겠죠. 아, 이건 내가 위기다. 이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참 지금 뭐 쇼도 뭐 눈물을 흘리는 거 이것도 쇼잉이죠, 일종의. 이번에 제가 지면 죄를 만들어 감옥에 갈 것 같다. 이게 지난 23일에 한 말입니다. 석촌호수 그 길거리 유세에서. 그러니까 이게 역풍이 불고 당신 뭐가 죄 지은 게 있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이러니까 또 어떻게 하냐. 금방 또 말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날 YTN 인터뷰에서 내가 내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말한 게 자기 말해놓고 전혀 아니다. 그리고 당황한 거죠. 그 다음에 또 26일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나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야당도 동참해달라. 이렇게까지 해놓고는 2시간쯤밖에 안 됐는데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또 해댔습니다. 누구 보고 한 얘기입니까? 윤석열 후보 보고 한 얘기겠죠. 절대 네거티브 안 하고 야당도 같이 동참해달라 이래놓고 2시간쯤 지나니까 바로 공격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당황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말이죠. 이 국고를 다 털어가지고 그냥 한참에 대선 기간 중에 한참에 갖다 그냥 쏟아부을 작정인 것 같아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그 생각 안 하는 거지. 응? 그런 게잖아요. 그 기본 시리즈. 기본 시리즈. 거기 보면 기본 소득. 처음에 안 한다더니 이제 기어이 또 그 기본 소득 한다는 거죠. 100만 원 지급한다죠. 그것만 아니고 농어민 기본 소득 100만 원, 최대 100만 원. 또 문화예술인 기본 소득 연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막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아니죠. 기본 금융, 이거는 청년에 대해서 1,000만 원씩, 1,000만 원 이내에 대출하는, 이 대출을 지원하는 이걸 기본 금융이라고 하고, 농어촌 또 청년 기본 주택, 뭐 공략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나중에 돈이야, 뭐. 어? 내가 되고 나면 알아서 하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대통령이 또 돈 많이 좀 쓰겠다는데, 뭐 쓸 건 뭐 있어? 예산 늘리면 되지. 예산 어떻게 늘려? 그냥 통화량 늘리면 돼.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지. 예. 그 다음에 또 좀 한 가지 한심스러운 일은 기어이 지역 갈라치기까지 했습니다. 27일 광주에 가서 육체적 생명을 준 것은 저희 어머니지만 광주는 저에게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사회적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가 낳은 사회적 아들입니다. 뭐 이거 좋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광주가 거의 민주당의 본거지니까 거기 가서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요. 뭐가 있냐면요.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동에 가서는 내가 안동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경주에 가서는 경주이식이라면서 표암제에 가서 그 알묘 그 행사까지 했죠. 뭐 이렇게 쓰고 좀 뭐 뒤로 벌러덩 넘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놓고는 또 광주에 가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냥 뭐 그랬으면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광주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했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뭐라고 했냐면 가서 영남을 은근히 흔한 말로 디스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경북 안동 출신으로 13살의 공장에 갔더니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성남 공장에 취직했더니 관리자는 경상도 사람인데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었다. 80년 5월 시계 공장에 다닐 때는 광주를 욕하는 게 대유행이었다. 유행이었다. 이 정도 했는데도 저 호남 분들 여러분들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영남 정권 몰아냅시다. 뭐 이런 거죠. 영남 정권 다시 신한역에 발 못 붙이게 합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지금 호남 유권자들을 지금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호남 유권자들이 이제는 이런 말에 뭐 넘어가지는 하지는 않겠지만 의도가 괘씸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 지역을 또 갈라쳐가지고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정치인이라면. 예? 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취임사에서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놓고 임기 내내 내 편, 네 편, 예? 아군, 적군, 동지와 적 이런 식으로 갈라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국민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 하는 게 또 그대로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기를 부탁 좀 합시다. 이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